그래서 일단 토트넘도 모기파도 노팅엄이 좀 더럽게 나오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최대한 지금 저자세로 맞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모기파가 엊그제 노팅엄 프리시즌 훈련에도 좀 합류를 했죠. 예, 팀 훈련 가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공격수 한 명, 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뭐 센터백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최소한 영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중앙 미드필더 두 명, 그리고 풀백 한 명 해야 되지 않나? 안녕하세요. 볼리TV 선욱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여전히 안갯소리입니다.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 추정, 예측 이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터키다, 사우디다, 미국이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너무 휘둘리실 필요 없고요. 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면 저희도 다시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영국 현지에서도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는 손흥민 선수의 이번 여름 이적팀이 어디가 될지를 예측하는 베팅까지 등장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 베팅 업체인 스카이벳에서 손흥민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어디로 이적할지를 묻는 베팅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현재 가장 배당률이 낮은, 그러니까 4대 9의 배당률을 받은 곳이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입니다. 요게 이제 배당률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읽냐면 4대 9면은 뒤에 있는 숫자 9원을 걸었을 때 4원만큼의 수익이 붙는다예요. 이게 맞았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사우디 프로리그 클럽을 정말 가게 되면 스카이벳에서 여기 베팅한 사람한테 9원을 걸면 13원을 돌려준다는 거죠. 이익 4원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을수록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베팅 회사에서는 돈을 더 긁어 모을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사우디행을 가장 확률이 높은 이적이라고 여긴 본 거죠. 2위는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합이 토트넘에서 잘 맞았던 무리뉴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이죠. 여기는 배당률이 15대 8이니까 8원을 걸면 23원으로 돌려받는다. 예, 그러니까 수익이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미국 MLS 클럽 어디로든 간다. 요게 이제 3대 1입니다. 정확히 3배의 수익을 돌려준다는 거죠. 1원을 걸면 3원의 수익까지 더해서 4원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 다음 4위가 친정팀인 독일의 바이엘 레버쿠젠. 여기 가면은 그 테너 감독이 지금 감독인데 여기는 근데 지금 비르츠, 프림퐁, 조나단 타, 정말 팀의 핵심 선수들 많이 팔고 새 영입된 선수들은 아직 검증이 좀 덜 됐으니까 개인적으로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다음이 재밌는데요. 4위가 맨유, 5위가 리버풀입니다. 각각 배당률이 9대1, 12대1. 그러니까 9배, 12배의 수익을 준다. 만약에 여기 걸어가지고 정말 손흥민이 맨유나 리버풀로 가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위에 있는 어떤 팀들보다도 맨유나 리버풀 가면 참 재밌을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드는데, 여기서도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거죠. 수익 9배, 12배 이렇게 배당률을 내걸었다는 거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쉽지 않고, 손흥민 선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이적은 안 할 것 같아요. 토트넘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까, 만약에 정말 팀을 떠난다고 봤을 때. 자, 일단 이번 주말에 토트넘은 레딩과 프리시즌 첫 경기를 가지고요. 그거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넘어가는 이때 프랑크 감독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 거취에 관한 언급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일단 그 전까지는 손흥민 선수 거취에 대한 얘기 다 추측이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자회견에서도 구체적으로 폭탄 발언이라든가 뭔가 결정이 됐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켜보자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답보 상태인 토트넘의 모건 깁스 화이트, 모기화 선수 영입이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팅엄이 토트넘이 자기들 선수한테 불법 접촉을 했다 이러면서 이적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실제로 했다는 얘기는 없고요. 이게 사실 계약서에 있는 대로 바이아웃을 지급을 했고, 그래서 선수가 이적을 원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 노팅엄이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만 그만큼 지연은 되겠죠, 이적은. 결정이 될 때까지. 어쨌든 계약상으로 현재 노팅엄 선수니까.
애슬레틱의 잭 핏브룩 기자가 최근에 한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내가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다 돌려봤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결국 이적은 이뤄질 거라고 전망하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영국 축구계에서 결국에는 모건깁 사이트가 토트넘 갈 거다. 이 이적은 성사가 될 거다. 다만 시기가 문제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일단 뭐 그렇다 하더라도 노팅엄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좀 ITC를 안 끊어주면, 이게 이제 국제 이적 동의서 이걸 안 끊어주면은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지저분해질 수 있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좀 너무 많은 게 어그러질 수 있고, 그렇다 보면 토트넘이 에이씨 안 해 이러면서 빠질 수도 있고, 예, 정말. 일단 토트넘은 최대한 모기파를 빨리 팀에 합류하고 시키고 싶어 하고요. 일단 프리시즌 때 합류를 해서 새 시즌을 함께 시작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현지 보도를 보니까 레비 회장이 노팅엄한테 바이아웃 금액보다 이적료를 500만 파운드 더 준다고 제안했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웃기긴 하죠. 계약서에 엄연히 바이아웃 금액이 6천만 파운드로 정해져 있고 그 액수를 토트넘이 이미 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수가 원할 경우에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노팅엄이 방해하고 있는 거니까 계약 위반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죠. 참, 네. 이게 노팅엄이 모기파를 사실 안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내내 재계약을 계속 추진을 해 왔었다고 하고요. 급여를 팀 내 최고로 올려주고 그 대신에 바이아웃 조항을 계약서에 좀 빼고 싶어 했대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지난 이적 시장 때도 그 맨체스터 시티에서 모기파 영입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문의를 하니까 바이아웃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 얘기 안 하고 이적료를 1억 파운드를 불렀었다고 하죠. 그만큼 모기파를 안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노팅엄의 마음인 건 알겠는데,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니까. 아무튼 모기파 재계약을 못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그 금액을 정확히 질러가지고 바이아웃 공식 발동시켜서 지금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사실 하이제킹이 아닌데도 그렇게 당하는 듯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꼬장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일단 토트넘도 모기파도 노팅엄이 좀 더럽게 나오는 거를 알면서도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최대한 지금 저자세로 맞춰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좀 얼러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좀 잘 처리를 하려고. 모기파가 엊그제 노팅엄 프리시즌 훈련에도 좀 합류를 했죠. 예, 팀 훈련 가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표정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모기파는 일단 어떻게든 이번 주 내에 이적이 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요. 현지 보도를 보니까. 왜냐하면 노팅엄이 다음 월요일에 프리시즌 전지훈련을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그러면은 포르투갈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합류 안 하고 여기서 남아가지고 본인이 좀 다시 갈등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싫겠죠.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적 사과가 좀 마무리돼서 토트넘에 합류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 팀에도 좀 그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죠. 이적 제발 좀 시켜달라고.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빠르게 진행이 탁탁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 이게 뭐 이적이 진행이 되는 게 지금 정배인 상황이니까 이게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방향인 거니까. 자, 아무튼 토트넘은 모기파 영입과는 별개로 계속 추가 영입을 당연히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브미 스포츠, 토크 스포츠 여기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 벤 제이콥스가 얘기를 한 거 보면 지금 이제 공격수 한 명, 또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 뭐 센터백 한 명, 이렇게 세 명을 최소한 영입을 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앙 미드필더 2명, 그리고 풀백 한 명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3명을 한다고 하면 공격수 지금 차고 넘치는데 지금 뭐 처분하는 선수, 처분되는 선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모기파가 오게 되면 저는 모건깁 스와이트하고 쿠도스 영입을 굉장히 잘한 영입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토트넘에 물론 공격 자원이 많긴 하지만 이 두 선수는 토트넘이 갖고 있지 않은 스타일입니다. 상대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좀 우회적으로 돌아가거나 동료들을 좀 활용하는 플레이보다 본인들이 직접 마무리를 하고 굉장히 스피디하게 박스 쪽으로 진입하고 타격하는 스타일의 공격을 좀 잘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풋볼 런던인가에서 이 모기파를 언급을 하면서 이제 모바일 플레이메이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만큼 메디슨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거기서는 메디슨이 상대적으로 좀 활동 폭이 좀 좁은 반면에 이 메디슨은 좀 클러치 능력이 있고, 반면에 모건깁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앞쪽에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뛰어다니면서 이제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어떤 그런 차별점. 그래서 포지션상으로는 메디슨과 모기파가 겹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에 따라서 또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좋은 뭐 쿠두스도 마찬가지고요. 작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레비 회장이 시즌 이제 앞두고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 했었죠.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 원한다. 예, 거기에 걸맞는 말에 걸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풋볼 런던은 했던데 그만큼 지금 이적 시장의 흐름이 순조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건깁 사이트가 약간 벽에 부딪힌 상황인데 어떻게든 잘 좀 풀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토트넘이 지금 꿀릴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지 좀 지연되는 게 두려울 뿐인 거고요.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의 거취를 포함해서 토트넘은 뭐 이번 주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슬쩍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